토트넘이 손흥민 없이도 맨체스터 시티를 2-1로 꺾고 카라바오컵 8강에 진출한 결과가 나온 이후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승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없이도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반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결장은 경기 전 토트넘에게 커다란 약점으로 여겨졌습니다. 현지 매체들 역시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이 맨시티와의 대결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전망했으며 그들의 예상대로 맨시티의 승리가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예상을 깨고 강력한 공격력과 안정적인 수비로 맨시티를 제압하며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토트넘은 놀라운 에너지로 맨시티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을 대신해 왼쪽 윙 포워드로 출전한 티모 베르너는 전반 5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팬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클루셉스키가 빠르게 돌파한 뒤 골문 앞쪽으로 컷백을 내주자 베르너는 한 박자 빠른 논스톱 슛으로 골을 기록하며 맨시티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골 장면은 그야말로 손흥민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었고 베르너의 빠른 결정력과 과감한 슈팅이 돋보였습니다. 몇몇 팬들은 손흥민만큼 강하게 감아차지는 않았지만 베르너가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고 많이 배운 듯하다 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골 이후 맨시티는 만회골을 위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려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라인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며 공세를 펼쳤고 토트넘은 맨시티의 공격력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토트넘은 단단한 수비와 과감한 공격 전환으로 맨시티의 강한 압박을 버텨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클루셉스키가 파페 사르에게 볼을 연결해줬고 사르는 이를 곧바로 중거리 슛으로 연결해 맨시티의 골망을 두드렸습니다. 사르의 논스톱 슛은 정확하게 골문 안으로 꽂히며 토트넘은 순식간에 2-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팬들은 손흥민 없이 이런 경기를 할 줄은 몰랐다 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반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맨시티는 누네스의 추격골로 한 점을 만회했습니다. 이 추격골은 맨시티에게 반격의 계기가 되었고 토트넘 팬들에게는 긴장감을 안겼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의 킬패트릭 기자는 토트넘이 실점한 시간대가 전반 종료 직전이었기 때문에 후반전 내내 맨시티의 역전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며 경기에 대한 불안을 표했습니다. 이 골은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고 몇몇 전문가들은 만약 전반을 2-0으로 마칠 수 있었다면 토트넘이 보다 안정적으로 후반을 운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토트넘은 수비적인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사르를 빼고 비수마를 투입해 수비형 미드필더를 추가함으로써 중앙을 단단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맨시티는 여전히 강력한 공격을 펼쳤고 거의 반코트 경기를 하듯이 토트넘을 압박했습니다. 맨시티의 화력에 밀린 토트넘은 점차 수비 라인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경기는 언제라도 동점골이 나올 수 있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토트넘이 일부러 수비 라인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맨시티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밀린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만약 손흥민이 있었다면 맨시티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의 빠른 역습 능력을 염두에 두었을 때 과르디올라 감독이 토트넘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후반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토트넘은 여러 차례 역습 기회를 잡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회를 놓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티모 베르너는 좋은 위치에서 여러 차례 기회를 맞았지만 슛이 상대 골문을 벗어나거나 패스가 불발되면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후반 60분경 베르너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국 교체 아웃되었고 그의 부진한 모습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마지막까지 한 점 리드를 잘 지켜냈고
경기는 2-1로 종료되며 토트넘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승리로 토트넘은 카라바오컵 8강에 진출했으며 다음 라운드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둔다면 4강에서는 아스널과의 라이벌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결승에 진출할 경우 리버풀과 맞붙게 될 확률이 높아 토트넘의 여정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지 팬들은 손흥민이 복귀한다면 토트넘이 이러한 강력한 상대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 일부 팬들은 여전히 토트넘의 승리가 순전히 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경기 중 웃음을 지은 모습, 그리고 경기 내내 홀란드를 투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맨시티가 이 경기를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들은 펩이 만약 정말 이기고 싶었다면 최선을 다했을 텐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고 주장하며 맨시티가 이 경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다소 억지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후반 60분경에는 맨시티가 디아스와 김도환을 빼고 요시코 그바르디올과 마테오 코바치치를 투입하면서 1군 주전으로 경기를 운영했고, 이후에는 필포든 대신 베르나르도 실바까지 투입하며 사실상 풀전력으로 경기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부재로 인해 다소 유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맨시티가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은 경기의 흐름과 전술적 접근의 문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후 과르디올라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토트넘과의 대결이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매우 간결하면서도 투쟁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팀이다. 그들은 매 경기마다 발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만약 손흥민이 출전했더라면 더욱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펩은 손흥민이 부재했기 때문에 방심했을 것 이라며 손흥민의 역할이 토트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베르너가 골을 넣을 줄 몰랐을 것이다 라며 손흥민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강한 선수를 생각지 못했던 것이 맨시티의 방심을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인해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도 강팀을 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앞으로의 일정에서 손흥민의 복귀와 함께 더 강력한 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